자, 앞 시간에 하던 부분에 이어서 고려 소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소교 부분에서 고려 소교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했을 때 고려 소교가 이어지는 부분은 첫 번째는 민요에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고려 소교 민요로부터 이어졌다라고 해서 앞에서 민요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요에서 이어졌다 하는 것은 어떤 점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민요에도 보면 앞에서 민요에 어떤 민요가 있는가 하면 삼행어로 된 민요, 육구로 된 민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구로 된 그런 형태의 민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요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 민요도 몇 가지가 있는데 사구 형태로 된 부분도 있고 또 육구로 된 부분도 있고 그 결합돼서 팔구로 된 부분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구 형태입니다. 사구 형태로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구로 된 민요가 앞에서 이제 이 민요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고대가요 향가의 사구체 이 부분과도 사구라고 하면 민요에서 설명해도 되고 또 여기에 있던 사구체에서 설명해도 되고 고대가요의 사구체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구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구로 이루어진 작품들은 어떤 부분인가? 사구 뒤에 후렴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 사구 뒤에 후렴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구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사구라고 했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구 플러스 후렴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2구 플러스 후렴, 2구 플러스 후렴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1구 플러스 후렴, 이렇게 해서 이게 형식은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산별곡이나 동동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작품에 해당되는 것이 가시리,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서경별곡, 서경별곡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정석가의 경우라든지 정석가 등도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산별곡 부분은 우리가 작품 자체를 통해서 민요의 사구에서 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청산별곡 부분을 고려소교 작품 부분을 형식만 우선 먼저 봅니다. 그리고 고려소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작품 속에 기본 사구 자체로 되는 게 226쪽에 후렴 없이 사구로 되는 부분, 상저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변형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데 226쪽에 상저가가 있습니다. 상저가 덜기동 방하나 띄어 희에 이렇게 해서 이게 사구로 되어 있죠. 사구고 요건 각 구마다 또 후렴이 있습니다. 덜기동 방하나 띄어 희에 희야에 이런 부분들은 후렴이 될 수 있는데 전체에서 어쨌든 4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요의 사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산별곡 부분 가보면 238쪽 238쪽에 청산별곡이 있는데 청산별곡은 얼핏 보면 이게 왜 사구지라고 하는데 행으로 요건 배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산별곡에서 보면 사르리 왔다 청산에 사르리 왔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 왔다 이렇게 배열하면 뭐라는 겁니까? 사구. 그 사구 뒤에 뭐가 왔습니까? 이렇게 후렴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형으로 청산별곡이라고 할 때 사구 형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소교에서 보면 이 사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구 뒤에 이렇게 와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후렴이 와서 사구의 형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이 형식을 행배열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특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볼 때 이런 시가의 형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청산별곡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1번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동동이 있습니다. 217쪽 217쪽의 경우 동동으로 제시가 되었죠. 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시해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님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여 하날 나자로 오소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어 동동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구 뒤에 후렴이 오는 겁니다. 사구 뒤에 후렴. 그러니까 형식 면에서 뭐다? 사구 형식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요에 있는 기본 형식이다. 원형이다 라고 할 때 그 원형의 의미 우리 시가에서 최소한 이런 민요에서 계속해서 이 형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산별곡 동동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정석가 부분을 보면 (245쪽) 자, 정석가 부분을 보면 정석가 부분도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부분이 왜 앞에 부분에 보면 3줄이고 뒤에 보면 6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사구라고 하지? 라고 하는데 정석가에도 반복되는 말을 빼버리면 사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덧붙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서사는 빼고 그 내용을 잘 보면 삭삭기 세모래 별에 삭삭기 세모래 별에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하나를 빼야 되지요. 삭삭기 세모래 별. 그 다음에 구운 밤 닷들을 심고이다. 구운 밤 닷들을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삭나으시야. 그 밤이 우미도다 삭이 나야 유덕하시님 여야와 지이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사구라는 겁니다. 여기도 반복구를 덧붙여 놓았는데 여기 반복구 후렴과 달리 앞에서 이런 부분 후렴이라고 하면 반복구의 경우 2구 그 다음에 4구 1939에 1구에 보면 한 번 더 이게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에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반복이 되어 있지만 이걸 빼면 4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이 여러분이 보면 다 달라 보이죠. 다 달라 보이는데 바탕은 뭐라는 겁니까? 4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상저가의 경우부터 시작해서 상저가, 청산별곡 동동, 정석가 이런 부분이 기본으로는 4구로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시리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리 부분이 있어서 228쪽 228쪽 가시리도 보면 이것도 2구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시리는 형식 자체가 여기 4구마다 되어 있다면 가시리는 2구마다 2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고 2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옵니다. 이게 원래 하나의 단위입니다. 원래 민요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인데 2구 뒤에 이렇게 있으면 각각 이 부분으로 있는데 후렴을 빼고 보면 가시리 있고 파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찌 살라 하고 파리고 가시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AA, BA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4구로 봅니다. 청산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리 왔다 청산에 사르리 왔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 왔다에 초점 맞추면 AA, BA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형식이 똑같은데 4구인데 여기에는 마지막에 한 번 후렴을 붙여준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2구마다 후렴을 붙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형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보면 이것은
4949를 두 번 붙여놓은 것으로 8구체와 마찬가지입니다. 8구체인데 4949 두 번 나눠진다. 개별적으로 나누면 4연으로 되는데 4연이지만 그러나 원래 시가 형식에서 보면 이게 묶여질 수 있고 4구로 묶여질 수 있고 이것도 4구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형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민요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의 경우 가시리처럼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산별곡의 경우 4구마다 후렴을 제시했고 여기는 2구마다 후렴을 제시한 차이가 있다. 같다는 게 인식이 됩니까? 그 차이를 보면서 이게 원래는 바탕이 4구로서 같은데 고려소교의 경우 제가 여기 적은 부분들은 4구 부분으로 같은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 제시되는 부분에서 보면 다 이렇게 후렴이 다르게 제시되고 하니까 우리가 같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4구로서. 그걸 다양하게 변형해서 후렴을 다르게 붙이거나 다양하게 변형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 4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경별곡의 경우가 있습니다. 서경별곡 5번에 있죠. 바로 뒤에 있는데 서경별곡의 경우 3년은 다릅니다. 3년은 좀 다른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2년을 보십시오. 서경별곡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경별곡은 하나의 행마다 서경별곡은 우선 이 4구로 보기에 행이 길어 보입니다. 서경이 아절과 서경이 서울이 말하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경이 서울이 말하난 이 앞에 서경이 아절과는 원래 서경이 아싸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붙여서 아절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경이 아절과 서경이 서울이 말하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두 구는 다 빼버려도 관계없습니다. 다 빼버리고 보면 뭐가 되는가? 이걸 빼버리고 보면 서경이 서울이 말하난 닭곤대 소성경 고의 말은 예물은 질산배 바르시고 괴실한데 우르금 존니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가? 하나의 구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각각 이 후렴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구마다 후렴이 들어갔다. 이게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후렴이 들어가 있는데 후렴 위치를 어디에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뿐 기본 형식으로는 다 무엇의 바탕에 있다? 4구 형식에 바탕한 그런 시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구는 뭐라는 겁니까? 민요의 바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요 차이 부분 제가 적은 최소한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4구를 바탕한 그런 시가이다. 그래서 고려소교 부분에서 보면 다양한 작품들이 4구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요 부분에서 민요의 특징이다라고 할 때 이런 4구 부분에서 앞에 설명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시가 4구가 원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민요를 바탕으로 했을 때 4구의 원형 부분으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민요라고 할 때 3호곡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 자체가 6구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4구, 2구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4구 형태이고 그 다음에 약간 변형이 되지만 3호곡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는가 하면 6구인데 4구와 2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한다. 3호곡으로 가보면 호미도 나리엄 말하난 이 경우에 호미도 나리엄 말하난 낯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버님도 의여시 말하난 어머님 같이 계실이 없어라. 이렇게 있고 이게 4구입니다. 4구에 뭐가 붙었는가? 그 다음에 아소니마 어머님 같이 계실이 없어라. 아소니마는 뭡니까? 이게 감탄사.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서 4구 단위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4구, 4구, 2구 이렇게 되듯이 여기에서는 뭐로 보는가 하면 4구와 2구가 결합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4구와 2구, 이 2구는 뭡니까? 바로 낙구이고 이걸 결사라고 합니다. 고려 속에는 결사. 4구, 2구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된 부분 형태가 바로 뭐냐 하면 3호곡과 같은 형태이다. 해서 3호곡의 경우 이걸 앞에서 보듯이 4구, 2구로 나누면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으로 3단 구조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4구와 2구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설명했는 부분이 고려 소교 부분에서 보면 4구 뒤에 2구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려 소교 민요 영향이라고 할 때 4구의 형식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민요에서 왔다라고 할 때 민요에 기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분절체이다. 1절, 2절, 3절, 4절로 나누는 이건 분절체. 그 다음에 삼원보, 후렴. 이게 민요에 있는데 이 부분이 고려 소교에서는 더욱 발달시켰다. 민요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분절체나 삼원보, 후렴이 있는데 고려 소교는 이걸 더욱 발달시켜 더 다양해졌다. 민요보다 더 다양합니다. 민요보다 그래서 앞서 보았죠. 분절체라고 할 때 분절체는 뭔가 1절, 2절, 3절, 4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가 알듯이 청산별곡 몇 절이었습니까? 8절, 동동 13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경별곡 3절 이렇게 절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분절체입니다. 분절체. 삼원보로 되어 있다 해서 대체로 고려 소교의 경우에는 삼원보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경이 서울이 말하난 닭곤대 소성경 고에 말한 예물은 칠삼배발하시고 괴실한데 우르곰 쫓니노이다. 삼원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르라 우르라 세여 자고 니르 우르라 세여 널라와 싫어만 나도 자고 니르 운이노라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삼원보. 그러니까 삼원보로 되어 있는 부분 고려소교는 기본으로 삼원보로 봅니다. 그 다음에 후렴의 경우 보통 후렴의 경우가 있으면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봤죠. 2구 뒤에 후렴을 붙이기도 하고 1구 뒤에 후렴을 붙이기도 하고 4구 뒤에 붙이기도 하고 훨씬 더 일반 민요보다 다양하게 드러낸다 하는 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후렴이 연을 나눌 때도 있지만 연 외의 다른 부분에서 후렴이 있습니다. 앞에 상저가 희에 희야해 이런 후렴들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서경별곡에도 보면 서경이 아절가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아절가라는 이런 부분도 이것도 역시 하나의 후렴으로 봅니다. 그 감탄사로서 후렴으로 본다 라고 할 때 아절가라고 할 때 감탄사 후렴이 아니고 이건 감탄사이고 서경이 아절가에서는 이렇게 한 구 뒤에 후렴이 제시가 되어서 다양한 후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려소교에 나타나는 민요의 특징이다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민요의 특징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가의 특징이다 라고 할 때 향가의 특징으로 보면 3단 구성이다 라고 했을 때 3단 구성 이것은 3호곡 3호곡은 4구 플러스 2구로 보기도 하지만 3단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호곡의 경우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었다. 그래서 향가의 영향이다 라고 할 때 3호곡에서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3단 구성 맨 요건 디귿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단락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조 나중에 3장에 영향을 미친다.
향가의 3단 구성이 삼오곡에 영향을 미쳤고 시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향가 영향 부분에서 제시된 자료에는 세 번째 제시되는데 이걸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제시되어 있는 내용처럼 두 번째 향가 영향이다 라고 할 때 정과정의 경우, 정과정은 19채 사내가, 정과정은 19채 49, 49, 29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가 11구입니다. 11구이지만 19채와 유사하다 하는 점, 19채와 유사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향가 영향이다 라고 할 때 결사가 나타나는 부분, 결사가 나타나는 이 결사는 어디에서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결사는 무엇에서 이어진다? 낙구에서 이어집니다. 이게 낙구. 고려소교의 결사가 나타나는 작품들은 앞에서 보면 삼오곡이라든지 만전춘, 그 다음에 이상곡, 삼오곡과 만전춘, 이상곡,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정과정,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 부분 뒤에는 모두 뭐냐, 이 구조는 아소니마란 말 뒤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 그러니까 아소니마는 이게 감탄사 플러스 결론의 형태로서 이것이 무언가 결론을 맺어주는 부분으로 고려소교의 결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고려소교. 그 결사나 낙구나 그 의미는 같은데 시조에서는 낙구라고 하고 고려소교에서는 결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뭔가? 바로 앞에서 설명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서 삼오곡에서는 아소니마 다음에 음한님 같이 괴실이 없애라. 만전춘 아소니마 이별할 원대평생에 이별할 살 무랍세. 이상곡 아소니마 도람들으샤 괴오셔셔 사랑하셔셔. 정과정에서 아소니마 한대에 니어져 기약이다. 이상곡에 이상곡에서 아소니마 한대에 니어져 기약이다. 정과정에 아소니마 도람들으샤 괴오셔셔. 이렇게 해서 이런 네 가지 부분이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의 영향이냐? 산회가에 있던 낙구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향가에서 왔다라고 할 때. 그래서 고려소교의 경우 민요의 영향을 받았다. 향가에서 이런 낙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삼오곡은 3단 구성이라는 이 측면도 있고 낙구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험에 삼오곡을 바탕으로 이걸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결사는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시조의 종장으로 이어진다. 이게 우리 시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시조 종장이라는 게 오랜 시기를 거쳐서 뭐냐면 이게 하나로 다듬어진 겁니다. 그 결사 부분을 생각을 하면 오랜 시기를 거쳐서 다듬어졌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소교 부분의 향가의 영향이다라고 할 때 향가의 영향, 민요의 영향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소교는 민간의 민요가 공중에 들어왔다라고 했죠. 민간의 민요가 공중에 들어왔는데 민요 형식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민요가 뭐냐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했고 사구 형태, 특히 이 사구 형태를 다양하게 변용을 해서 거기에 이런 후렴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뒤에 아소니마라고 했을 때 있는 부분 작품을 찾아서 맨 마지막 구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아소니마라고 붙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려소교 결사라고 해서 그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가에서 고려소교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우리 시가에서 기본적으로 향가 고려소교 이어졌죠. 그 다음 고려소교에서 다시 이어지는 부분이 시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소교에서는 시조로 이어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워도 되겠죠. 아래에 보면
고려소교에서 민요와 해안가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고려소교 아래로 해안가에서 보면 해안가에 산회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산회가에서 이 전체에서 이어지는 고려소교가 있고, 또 이 해안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경기채가가 있습니다. 경기채가. 그래서 화살표에서 보면 우리 시가의 기본이 되는 것이 해안가에서 고려소교, 고려소교에서 나중에 시조를 또 설명합니다. 시조. 해안가에서 경기채가, 경기채가에서 가사, 이렇게 이어지는 요 5가지가 우리 시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핵심이 됩니다. 핵심뼈대.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좀 곁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갈래가 항상 우리 시험에서 보면 거의 시험 전체를 하더라도 거의 한 80% 이상이 이 5가지에서 나옵니다. 다른 갈래들이 있지만 이게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채가로 이어진다라고 할 때 이 경기채가는 무엇으로 써서 이어지는가? 첫 번째는 경기채가 부분에 고려소교 영향을 받았다. 고려소교 영향을 받아서 고려소교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바로 삼원보, 분절체, 후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경기채가도 뭔가? 이 고려소교 영향을 받아서 경기채가도 삼원보가 있고 분절체가 있고 분절체로 나타난다. 또 후렴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후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채가 부분의 특징이다.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또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산해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산해가에서 보면 산해가의 영향을 받아서 산해가에 있는 부분이 분절구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절체와 분절구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분절구조, 분절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경기체가 형식을 살펴보면 경기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 형태에서 3, 3, 4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3, 3, 4, 4, 4, 4 그 다음에 위, 경, 기, 어단이 있고 또 4, 4, 4, 4 위, 경, 기, 어단이 있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 마디로 보면 세 마디 즉 삼원보이고 여기에서는 위, 경, 기, 어단이 있고 사음보로 봅니다. 또 4, 4, 4, 4 역시 사음보. 또 위, 경, 기, 어단이 있고 사음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걸 경기체가는 2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에서 이것을 나눌 때 4구와 2구로 나누면 4구, 2구로 나누면 요걸 전대절, 요걸 후소절, 전대절과 후소절로 설명을 해서 전대절, 후소절. 그래서 전대절, 후소절이라고 할 때 이렇게 큰 절과 작은 절이지만 절로 나누어진다. 절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을 큰 절, 작은 절, 분절구조라고 합니다. 분절구조인데 분절구조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의 연이 내부에서 나누어질 때 하나의 연인데 이 분절구조라는 것은 한 절 내부에서 다시 구분이 될 때 한 연의 내부에서 그걸 둘로 혹은 셋으로 나눌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분절 구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절 구조가 어디에 있었는가?
앞에서 설명하자면 향가의 산해가에서 보면 4구, 4구, 2구로 할 때 4구, 4구, 2구 요것도 뭐로 설명하는가? 분절구조. 그러니까 산해가는 한년이지요. 전체가 한년입니다. 한년 내에서 4구, 4구, 2구 3단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3단의 분절구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단의 분절구조. 이것은 무엇의 분절구조? 2단의 분절구조이다. 2단의 분절구조. 여기서는 2단의 분절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체가로 이어질 때 여기서 보면 구절로 보면 이것은 뭐냐면 4구 뒤에 어쨌든 2구.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하나를 빼버리고 이건 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빼버리고 이거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결합된 4구, 2구의 형태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절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을 때 분절로 나누어지는 내부의 한년 내부에서 구분되는 이 부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바로 이게 산해가 442로 분절되던 부분에서 여기는 492구로 분절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절되는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하나의 연 내에서 분절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음보로 보면 여기 있는 부분은 몇 음보입니까? 3음보라는 겁니다. 여기는 3음보이다. 여기 있는 부분은 뭡니까? 4음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자주 헷갈리는데 분절 구조로 설명할 때는 4구, 2구가 되지만 3음보, 4음보로 설명할 때는 앞 위의 세 줄까지 3음보, 아래 세 줄은 4음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음보이고 4음보로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음보, 4음보로 이어진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절체라는 말을 앞에서 사용했죠. 분절체는 같은 말이 뭐냐면 분절구조는 한년 내부라 그랬습니다. 용어를 구분하시고 분절체, 분장체, 분연체, 연장체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시를 나눌 때 1절, 2절로 하면 절이 됩니다. 1절, 2절. 1절, 2절, 3절, 4절 하면 분절체가 되고 1장, 2장, 3장, 4장 하면 분장체가 되고 1년, 2년, 3년, 4년 하면 분연체가 되고 연장체 하면 연이 이어져 있다는 것. 그래 연장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절로 1절, 2절로 나누어지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분절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청산별곡은 분절체 혹은 분절, 분장, 분연, 연장체이긴 하지만 청산별곡은 앞뒤절로 나눠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절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림별곡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형태가 8번 반복이 됩니다. 한림별곡 8번 반복이 된다. 여러분이 넘어가 보시면 한림별곡을 펴놓고 보십시오. 경기체가 부분에 있죠. (280쪽에) 보면 원수문, 인노시, 공노, 사륙, 이정은, 진알림, 상문주, 필, 충기대책, 광균경이, 양경, 시부, 위시장경, 기어단이 있고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4구, 거막사의 옥순문생, 거막사의 옥순문생, 위날주차 몇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2구, 4구, 2구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분절구조이다. 이런 분절구조를 지니는 것이 이런 부분이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분절체다. 이걸 1절, 2절로 보면 분절이고 1장, 2장으로 보면 분장이고 1년, 2년으로 보면 분연이고 분은 나눈다는 것이고 절, 장, 연, 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학자마다 용어를 달리 사용하지만 이 용어는 다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절체와 분절구조는 다르죠. 분절구조라고 할 때는 뭡니까? 하나의 연 내에서 나누어진다. 그래서
산해가가 분절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기체가가 분절 구조를 지니고 있다. 4구, 2구의 분절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하나의 연내에서 나눠질 때, 그럼 분절 구조를 지니는 또 다른 작품이 뭐가 있는가? 나중에 신도가 부분에 보면 신도가는 6구, 2구로 분절 구조로 나눠집니다. 신도가 악장입니다. 6구, 2구. 그 다음에 또 분절 구조를 지닌다라고 할 때 분절 구조를 지니는 게 뭐가 있는가? 용벼천가. 용벼천가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전절, 후절. 앞절은 중국 이야기, 뒷절은 우리나라 이야기. 이렇게 분절 구조. 그래서 분절 구조라는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면 이런 부분이 사용되는 것은 산회가의 경우, 또 삼오곡의 경우도 이렇게 삼오곡은 3단으로 분절되어 있다라고 할 때 산회가와 같은 의미로 이런 작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경기체가 삼오곡 외에 정과정, 삼오곡도 3단이고 정과정도 똑같지는 않지만 정과정의 경우 이런 작품들은 분절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체가, 그리고 앞에서 신도가,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분절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 구조를 지닌 작품은 연장체로 되는 경우도 있고, 즉 분절체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회가의 경우는 분절 구조 지니지만 분절체가 아닙니다. 삼오곡도 분절체가 아닙니다. 정과정도 분절체가 아닙니다. 근데 경기체가는 뭡니까? 분절 구조이면서 분절체다. 왜? 125장, 125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도가도 한 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분절체가 아닙니다. 용벼천가 분절체입니까? 아닙니까? 분절체입니다. 용벼천가는 125장,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8장. 그래서 분절구조, 분절체 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처음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분절구조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연 내에서 앞뒤로 2번 혹은 3번 나누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구나. 분절체는 1절, 2절, 3절, 4절, 우리가 애국가와 같이 1절, 2절, 3절, 4절이 있다. 애국가를 1장, 2장, 3장, 4장, 애국가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애국가는 분절체이면서도 애국가는 또 뭐가 되는가? 분절 구조도 됩니다. 애국가 왜? 후렴과 앞부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애국가의 경우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하느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까지가 하나의 절, 무궁화 삼천리 이렇게 하면 후렴이 분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어에 나타나는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경기체가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기체가의 경우 앞에서 본 고려소교, 산해가 영향을 받았고, 또 이 부분이 경기체가 된 민요 영향을 받았다면 민요 영향은 뭔가? 민요는 여기에서 민요의 특징이라고 할 때 삼원보 분절체 후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고려소교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여기에 미쳤기 때문에 민요의 영향도 설명한다. 민요는 바로 이것과 똑같다. 삼원보 분절체 후렴구, 이렇게 하면 이것도 민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삼원보, 분절체, 후렴구라는 부분은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소교에서 이렇게 시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시조는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시조의 경우, 그래서 시조에서 첫 번째 보면 고려소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 시조에서 고려소교 영향을 받았으면 첫 번째 이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의미단락으로 보면 3장 6구 3장 6구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즉 세 줄로 되어 있는 부분,
3장 6구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형태가 무엇과 유사한가? 바로 350의 경우, 350의 경우가 3장 6구 형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만전춘에서 2연과 5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라고 하면 시조는 3장 6구로 되어 있죠. 음보로 따지면 4음보, 4음보, 4음보인데 구로 하면 이게 하나의 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초장, 중장, 종장으로 하다 보니까 3장이다. 구로 따지면 이렇게 6개의 구이다. 음보로 하면 12음보이다. 각 장은 4음보가 됩니다. 주의할 부분이 우리가 보통 다른 시가에서 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가는 장, 연, 절과 동의어입니다. 다른 시가에서. 그런데 시조에서 장은 뭐냐? 행과 동의어이다.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할 때 장은 하나의 장, 연, 절이었는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시조에서는 뭐냐? 행의 의미이다. 1행, 2행, 3행의 행의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3장 6구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350 부분, 다시 고려 소교로 돌아가서 350이 있습니다. 224쪽 224쪽에 보면 350이 있어서 호미도 나리엄만한 낯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버님도 의여시 말하는 위등 등도등승 어마님 같이 계실이 없애라. 이렇게 해서 호미도 나리엄마 호미도 1구 호미도 1구 나리엄 말하는 2구 그 다음에 낯같이 들리도 요거 묶어집니다. 낯같이 들리도 이게 3구 없으니이다 4구 그 다음에 아버님도 1구 의여시 말하는 2구 위등 등등 후렴으로 뺍니다. 어마님 같이 3구 괴실이 없애려고 묶어서 4구 그 다음에 아소니마 1구 어마님 같이 2구 괴실이 3구 없애라 4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3장 6구의 시조와 유사하다. 후렴을 제외하면 350 부분에서 3장 6구 시조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50의 경우 그 다음에 만전춘에 보면 (262쪽) 262쪽에 보면 만전춘에서는 2연과 5연 부분이 이와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내용에 보면 2연의 경경 262쪽입니다. 2연 경경 첫 번째이고 고침상의 두 번째, 언어잠이 세 번째, 오리오 네 번째, 서창을 첫째, 여로해니 둘째, 도하이 셋째, 바라도다 넷째. 그 다음에 도하는 첫째, 실험없어 둘째, 소춘풍한 하다를 묶어서 셋째, 또 소춘풍한 하다를 묶어서 넷째. 소춘풍한 하다, 소춘풍한 하다 하나씩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장 6구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있는 부분은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구 빼버리고 남산의 첫째, 자리보아 둘째, 옥산을 셋째, 버여누워 넷째, 검수산 첫째, 이불 아래 둘째, 사양각시를 셋째, 안아 누워 넷째. 이게 한번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 약던 첫째, 가사말 둘째, 마추합 사이다 셋째, 마추합 사이다 넷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2연 5연 고려 소교에서 왔다라고 할 때 그 형태 자체를 보면 3장 6구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작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구 부분으로 설명했는 것. 즉 시조에서 보면 고려 소교 부분에 왔다. 3장 6구 형태가 유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 소교에서 왔다라고 할 때 이미 앞에서
고려소교를 할 때 설명했는데 결사가 있는 내작품, 결사 내작품이 시조 종장에 영향을 미쳤다. 결사가 있는 내작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3호곡 아소니마 하는 형태가 있었지요. 아소니마 뒤에 결론이 있는 것. 시조에서 보면 앞쪽에 보면 어저버 태평여늘이 꿈이런가 하노라. 시조 부분에도 마지막 부분에 어저버 태평여늘이 꿈이런가 하노라. 어저버 감탄사가 오고 그 다음에 태평여늘이 꿈이다. 결론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사가 나타나는 그 내작품은 시조 종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고려소교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려소교 부분에서 보면 그 부분으로 3장 6구와 같다. 그 다음에 결사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사구 뒤에 뭐가 왔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사구가 있다라고 할 때 고려소교의 사구라고 할 때 앞에 민요의 사구가 있었습니다. 민요에서 사구 부분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사구 뒤에 또 낙구가 왔는 게 아니냐. 이 사구는 뭐냐? 고려소교의 사구, 원래는 민요의 사구입니다. 이것은 고대가요, 향가, 또 고려소교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사구 뒤에 낙구가 왔다. 사구 뒤에, 사구는 민요라고 했습니다. 민요 뒤에 앞에 있던 이 낙구, 이것이 결합했다 라고 보면 이 사구 부분에서 민요의 영향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로 정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고려소교에서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려소교에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고려소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향가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가에서 영향을 받았다. 향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낙구. 첫 번째 낙구다라고 할 때 이 낙구가 결사를 거쳐서 시조로 이어졌다. 낙구라고 할 때 향가, 사내가에 있던 낙구가 있었죠. 낙구는 뭡니까? 이런 형태가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이 낙구가 결사를 거쳐서 시조로 이어지는 부분. 두 번째는 향가에서 이어졌다 할 때 3단 구조. 3단의 구조가 이어졌다라고 해서 3단 구조. 3단 구조를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여기 분절 구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3단 구조여서 시조에 이어졌다 할 때 이것을 초장, 이것을 중장, 이걸 종장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이 하나는 빼버리고 초장 속에 있는 이 부분이 이건 지워버리고 이게 여기에 초장이고 중장이고 이게 종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 이구를 모두 해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조에서 보면 아니다 이건 빼버린다 중장은 없고 앞에 있는 게 초장, 중장이고 하나 이연해서 이건 없고 그 다음에 종장, 이구, 사구, 이구 하니까 이렇게 왔다 해서 향가에서 왔다 할 때 이런 3단 구조에서 왔다 3단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이 향가의 분절 구조에서 시조의 3장 구조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향가에서 왔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민요에서 왔다라고 할 때 민요에서 오는 부분은 뭔가? 민요에서 왔다라고 할 때 앞서 보면 고려소교 부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 고려소교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려소교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고려소교와 관련지 있고, 두 번째는 민요 중에서도 뭐냐 하면 삼장육구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장육구 민요가 있었다. 그래서 민요 중에서도 삼장육구가 되는 민요의 영향이다 라고 할 때, 민요나 무가의 형식 중에 삼장육구와 유사한 게 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부분은 삼장육구라고 할 때 삼오곡도 이와 유사하고, 뒤에 넘어가 보면 제가 민요로 제시해 놓은 작품들이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 민요를 잠깐 보면 745쪽에 여기 음보는 따지지 말고 6줄로 된 민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45쪽에 영남지방 민요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꽃같은 처녀가 꽃밭을 매는데 달같은 총각이 내 손목 잡네. 야이 총각아 내 손목 놓아라. 번같은 우리 오빠 망보고 있다. 야이 처녀야 그런 말 마라. 번같은 너희 오빠 내 처남이다. 해서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 이 부분의 경우에도 6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6구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민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 자체에 보면 6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요에서 이 부분이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줄로 된 민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 민요 자체에서 6줄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하면 이 부분은 고려소교 중에 삼장육구로 되었다라는 것은 요거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민요나 고려소교는 같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민요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 세 줄로 된 그런 시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는 것이 시조 부분에서 고려소교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가 고려소교, 민요 혹은 민요나 무가에서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체가, 경기체가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경기체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체가에서는 뭐가 있었는가? 사음보 형식이 있었습니다. 사음보다라고 할 때 경기체가에서 보면 삼음보 세 줄은 삼음보, 또 세 줄은 사음보, 이렇게 해서 이때 사음보라고 할 때 이 사음보 형식은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경기체가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때 경기체가의 사음보, 이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조로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러한 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시조의 경우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시가 형식에서 이어지는 부분에 꼭 어느 하나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전대 시가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견들이 있고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영향관계 부분이 뭡니까? 시험에 가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시조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체가 부분에서 경기체가에서 또 악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장이다라고 할 때 경기체가 뒤에, 악장은 주로 조선시대에 와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조와 악장의 경우에 보면 시조가 고려시대, 악장의 경우 조선시대 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장의 경우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악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이 악장의 경우에 보면 분절구조의 영향을 받았다. 분절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 분절체의 영향은 뭔가? 악장 중에 용비어천가를 생각하면 용비어천가를 대표로 생각하십시오. 분절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단연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악장은 신도가는 단연체입니다. 근데 분절체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분절체는 고려소교와 경기체가 영향을 받았다. 왜? 고려소교에도 분절체 있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경기체가 있는 게 많다. 분절구조라고 할 때 용비어천가는 분절구조가 나타납니다. 분절구조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 분절구조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내가와 경기체가 영향을 받았다.
그럼 용비어천가 앞에서 분절구조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지요. 산해가와 경기체가 영향을 받았다. 그 분절구조는 1절, 2절, 분절체는 1절, 2절, 3절, 4절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악장의 경우 용비어천가를 보면 125장이니까 분절체이다. 근데 전절은 중국의 고사, 후절은 조선 육조의 왕업, 전절, 후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분절구조이다. 그래서 악장의 경우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뤘고, 그 다음에 가사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체가에서 이제 가사로 이어진다라고 할 때, 가사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사는 첫 번째는 가사의 경우 경기체가 영향을 받았다. 가사의 경기체가 영향은 무엇에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갈래, 기본 갈래가 교술이다. 기본 갈래가 교술이라는 점. 두 번째는 사음보. 기본 갈래가 교술이어서 교술 갈래 이거 사음보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가사가 시조의 영향을 받았다. 시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사음보이다 하는 점. 시조도 사음보였는데 이 부분의 경우도 사음보로 나타났다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음보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시조에서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조에서 가사로 이어진다 할 때 종장, 시조 종장의 형태, 이 부분이 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장에서, 그래서 시조 종장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조 종장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전격 가사,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변격 가사, 이렇게 전격, 변격으로 구분할 때 그 시조의 특징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다. 가사의 경우 또 민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요의 영향을 받았다. 민요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시집살이 노래와 같은 경우 시집살이 노래와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전기 가사에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했는 이 부분부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악장 부분을 잠깐 먼저 보면 악장 중에 신도가가 있습니다. 용비어천가가 있지요. 302쪽에 용비어천가 부분이 있어서 앞에서 제가 여기 악장을 지웠는데 설명을 할 악장의 경우 302쪽에 2장에 4장부터 보면 적인서리에 가샤 적인이 가려언을 기산 얼마쯤도 하늘 떠드시니 이게 전절이라는 겁니다. 야인서리에 가샤 야인이 가려언을 덕은 얼마쯤도 하늘 떠드시니 이건 후절이다. 전절 후절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분절 구조다. 근데 4장 7장 13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절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와 같은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뒤로 넘어가서 보면 악장이 더 있는데 신도가는 분절체는 아니지요. 하나의 연만 되어 있으니까 318쪽입니다. 정식에서 신도가에 318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묶어서 보면 내난 양주 꼬리에 이렇게 해서 6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6구와 2구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분절체는 아니다. 단연체인데 분절 구조를 지니고 있다. 6구와 2구, 아어 다롱다리까지가 앞절이고 그 다음에 뒤에 2구가 뒷절이고 후절. 6구, 2구의 분절 구조를 지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진의 감구는이 있습니다. 상진의 감구는 감구는 보면 전체 이 부분도 뭐로 나눠지는가? 분절체와 분절구조로 나눠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절체다라고 할 때 향복무강하샤 만세랄 누리소서 일간명월이 역군하셨다. 이게 후렴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322쪽. 322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의 경우 분절체. 그 다음에 향봉무광하샤 하면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후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것은 분절구조. 이건 분절구조와 분절체를 함께 지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구는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조의 경우에 보면 354쪽에 시조 형태 앞에 이미 설명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500년 도읍지를 이렇게 묶으면 1구, 필마로 돌아더니 2구, 산천은 의과대 3구, 인걸은 간데없네 4구, 어제버 태평여늘이 5구, 꾸미른 가누라 6구, 이렇게 해서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부분은 3장 6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장에 어저버 태평여늘이 꾸미른 가누라, 어저버 하는 부분이 있고 감탄사, 태평여늘이 꾸미른 가누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해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이런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 가사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가사 작품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상충곡이다라고 할 때 마지막 행 498쪽 가사에 들어오면 가사 부분에 시조의 종장, 그래서 가사가 사음보로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행에 보면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 달 어찌하리 3544 3544 3536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전격으로 봅니다. 3544의 형태가 되어서 5음절 이렇게 해서 전격 가사이다. 그런데 면왕정가는 전격 가사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바로 두 번째 있는 면왕정가는 전격 가사가 아니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번째 있는 부분이 면왕정가인데, 면왕정가는 513쪽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구는 이셨다. 3, 4로 되었기 때문에 3, 5가 되거나 3, 6이 되거나 이 정격 변격을 할 때 시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종장에서는 3 다음에 뒤에 3, 5, 6 이런 부분 3 다음에 5, 6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이 되거나 4가 되면 이 둘째 마디에 3이 되거나 4가 되면 이것은 정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5, 3, 6 이렇게 되도록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 다음에 5 또는 6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전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3, 4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격이 아니다. 근데 그 뒤에 넘어가면 522쪽에 보면 성산별곡이 있는데 마지막 줄에 손이 쉬어 손님이 522쪽 끝줄입니다. 손이 쉬어 주인달에 니로되 37, 43 37로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5, 6, 7 37, 43인데 이런 것은 뭐다? 전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37로 되더라도 36, 37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동별곡 끝부분에 보면 533 명월이 천삼 만나게 3543 3543 전격이라는 겁니다. 전격. 그래서 시조의 가사에서 전격 변격은 뭘로 구분한다? 끝줄에 있는 것. 끝줄에 있는 부분이 앞에서 보듯이 3 다음에 5, 6, 7 이렇게 되면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서는 4, 3, 4, 4 되거나 이건 큰 관계가 없고, 근데 여기서 보면 5, 6, 7이 아니고 3, 3이 된다든지 3, 4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마디인데 요 두 마디는 조금 길어져도 되는데 5음절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끝날 때 이런 경우가 시조 종장의 일반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있으면 전격가사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부분이 이제 시조에서 가사. 그러니까 기본으로 보면 향가에서 고려소교와 시조로 이어지는 이런 갈래로 서정갈래로 이어지는 갈래, 향가에서 경기체가와 이렇게 가사로 이어지는 부분, 가사로 이어지는 이 갈래,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시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시조 다음에 뭐로 이어지는가? 잡가가 있습니다. 잡가가 있다. 근데 이 잡가는 여러 가지 갈래가 섞여 있는 것으로 잡가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어떤 것은 시조 특징, 사설 시조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식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어떤 것은 가사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판소리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민요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가의 형식은 하나로 집어서 말할 수 없고 잡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할 때 이 잡가는 마지막 조선시대 마지막 노래라고 합니다. 마지막 갈래인데 사설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등의 4개 갈래에서 잡가로 이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가 갈래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시가 갈래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 부분인데 앞에 아래 민요가 있고 민요 다음에 고대가요. 고대가요에서 향가, 고려소교, 시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위로 이어집니다. 서정갈래. 고대가요에서 향가, 경기체가, 가사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흐름. 이게 우리 시가에서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악장이라든지 또 일부 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의 갈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시고 현재까지 설명했는 게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위에 있는 자료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 우리 시가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고 시조나 가사는 또 한시에서 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시의 현토, 토를 붙이다. 한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오원절구처럼 강벽, 조유백, 산청, 화용년 하는 말이 있으면 강벽, 한이, 조유백이고 산청, 한이, 화용년이라 이렇게 묶여져서 이런 형태에서 사음보가 왔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이, 이고 이런 걸 붙이는 걸 뭐냐? 조사나 의미를 붙여주는 겁니다. 조사나 의미를 붙여줘서 강벽, 조유백 하면 2, 3 이렇게 되는데 강벽, 한이, 조유백이고 산청한이, 화용년이라 한자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을 한시에 현토, 토를 붙이다. 한시, 현토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한시에서 왔다라는 의견도 있다. 시조, 가사 부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작품도 확인을 하면서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우리가 또 앞서 이건 뭐냐? 고전 소설에서는 모티프, 시가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런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빠뜨렸는데 민요 부분의 경우 가사가 민요에서 왔다 할 때 이건 시집살이 노래. 시집살이 노래는 민요에 있습니다. (714쪽) 여기 714쪽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민요가 있죠. 민요가 있어서 그 세부 내용에 형님 온다 형님 온다 풍국이로 형님 온다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음보로 되면 쭉 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요에 이런 민요가 있으니까 이런 민요에서 뭐가 왔다? 가사가 왔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왔다라는 의견, 어떤 부분에서 영향관계가 있구나, 사음보로 쭉 이어지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식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걸 좀 장황하게 길게 작품까지 통해서 설명했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놓으면 시가 형식 연관관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특히 고려소교와 같은 경우에 사구가 바탕이 된다라고 할 때 다양한 작품이 다 달라 보이지만 바탕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구가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를 하고 2시에 1시 5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1시 50분에 시작합니다.